화학 반응과 산화환원 한번 볼 건데, 일단 지금 스킬 강의로 여러분들한테 산화수도 영상 강의 따로 드릴 거고, 일단 여기서는 산화수와 같이 우리가 추가적으로 배우는 것보다는 정말 이제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외우는 거에 초점 맞춰서 강의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그래서 제목이 보면 화학 반응과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화학 반응 중에서도 이제 산화랑 환원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이거 자체가 우리 일상에서 되게 다양하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산화랑 환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 이런 산화, 환원 반응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예시가 있을지에 대해서 외워주시면 일단 되고요. 자, 그래서 보면 지구와 생명의 역사를 바꾼 화학 반응이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광합성과 호흡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광합성은 여러분들 중학생 때 배웠던 건데 광합성 같은 경우는 동물이 안 하죠. 얘는 온이 식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식물에서 유일하게 광합성을 하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식물은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기보다는 스스로 에너지원을 합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광합성 설명 보시면 염록체에서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랑 물을 포도당과 산소로 만들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CO2, 물은 H2O고요. 이걸 이제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합성 과정을 거쳐서 결론적으로 C6H12O6짜리 포도당과 산소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호흡은 뭐냐면, 호흡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거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호흡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얘들은 세포호흡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세포호흡은 당연히 세포들이 하는 거겠죠. 그럼 우리가 세포는 결론적으로 모든 생명체들을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이 호흡 같은 경우는 모든 생명체들이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반면 광합성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엽록체를 가지는 식물들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호흡 과정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방금 광합성에서는 포도당과 산소를 합성한다라고 했었죠. 그럼 호흡 과정은 이걸 그대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포도당과 산소가 반응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산화탄소랑 물이 생기고요. 여기서 세포호흡을 하는 이유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식물 같은 경우는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랑 물을 포도당과 산소로 바꾸고요. 이제 식물을 제외한 나머지 생명체들은 먹어서 포도당을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뭐 각자 서로 다르게 얻은 이 포도당을 산소와 함께 반응시켜서 결론적으로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를 얻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산화환원에서 이걸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얘네들이 산화환원 반응이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뒤에서 볼 거고요. 자, 그래서 밑에서 보면 이 광합성이 지구와 생명에 어떤 영향을 미친지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아까 광합성을 할 때 보면 포도당도 생기고 중요한 건 산소가 생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원시 바다에 광합성을 하는 남세균이 출현하면서 밑줄 산소가 생성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 산소가 생성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얘들이 금속과 반응해서 산화물이라는 걸 만들 수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바다에 존재하는 남세균들이 산소를 생성하고 이때 산소가 축적이 되고 대기로 방출되게 돼요. 자, 그럼 결과적으로 대기 속에 산소가 점점 많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원시지구의 대기 조성이 변하게 됩니다. 자, 그럼 대기 조성이 변하는데 어떤 식으로 변하냐면 산소 농도가 증가해요. 왜냐하면 광합성을 계속하니까 산소가 증가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산소 호흡으로 에너지를 얻는 생물이 출현하고요. 그리고 대기 중의 산소가 뭐 자외선을 흡수해서 오존을 생성하면서 오존층이 형성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들은 여러분들이 뭐 기권, 수권 얘기를 할 때 아마도 더 자세히 배웠을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오존층 자체가 자외선과 방사선을 차단하면서 물속에 살던 생물들이 점차 육지로 올라와서 살 수 있게 된다. 얘들이 그렇다면 지금 광합성 자체가 지금 우리가 사는 지구까지 오기까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지구와 생명의 역사를 바꾼 화학 반응 예시가 뭐냐면요. 화학 연료의 연소예요. 자, 그래서 일단 연소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산소와 반응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화석 연료를 보면 화석 연료는 탄소랑 수소가 주성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들은 여러분들 그냥 연료로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다 통틀어서 화석 연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이 화석 연료가 연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또 보면 산소라고 하는
O2 기체랑 반응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얘들이 반응하면 결과적으로 이산화탄소랑 물이 생성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게 온실 기체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이산화탄소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어쨌든 이 화석 연료의 연소를 왜 하냐면 우리가 이걸 토대로 에너지를 얻어서 뭐 지금 자동차도 굴리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 화석 연료는 우리가 에너지 차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기반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그냥 뭐 교통과 산업 등을 발전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은 철의 재련이에요. 그럼 철의 재련이라고 하는 건 순수한 철을 얻기까지의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놀이터나 공터 같은 데 가보면 이제 철제 구조물을 한번 만져보면 되게 막 그 금속 냄새나고 빨갛게 되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걔들이 공기 중에 산소랑 반응된 산화철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용할 철 같은 경우는 순수한 철을 얻어야지만 뭐 순도도 높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위적으로 지금 산화철에서 산소를 떼어내는 과정이 철의 재련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결론적으로 얘는 어떻게 얻느냐. 산화철에서 산소를 분리해서 철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화철은 Fe2O3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일산화탄소는 CO 예요. 그래서 얘들이 반응을 하면 Fe 금속이 만들어지고요.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앞에 개수는 안 맞췄는데 어쨌든 철의 재련 또한 뭐 철기 시대를 열면서 산업혁명을 이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광합성 호흡, 화석 연료의 연소, 철의 재련 자체가 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시기 때문에 여기서 방금 얘기한 어떤 거랑 어떤 게 반응해서 뭐가 생성된다 측면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얘가 인트로에 나온 이유는 모두 다 산화환원 반응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산화환원 반응이 뭔지 이제 밑에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다뤄볼게요. 자,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산화라는 것에서 산을 보면 이게 아마도 산소라는 원소랑 관련이 있겠죠. 그럼 얘들은 산소에다가 화가 붙어서 산화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산소화면 아마도 산소를 얻는 반응이겠죠. 자, 그래서 산화는 보면 일단 첫 번째 산소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얘는 산소를 얻는 반응이에요. 환원은 산소를 잃는 반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 자, 산화구리랑 탄소가 반응해서 구리랑 이산화탄소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보이시는 게 자, 지금 산소를 제외하고 표시를 해보면 탄소를 노란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그럼 반응을 하니까 탄소가 여기 있네요. 또 구리는 주황색으로 표시를 해보면 구리가 여기 있으면 구리는 또 여기 있죠. 자, 그럼 우리가 같은 색깔끼리 지금 산소가 붙는지 떨어지는지를 보면 산화구리에서 구리가 됐죠. 산소가 떨어진 거 보이죠? 탄소에서 이산화탄소가 됐어요. 산소가 붙은 거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지금 여기서 결과적으로 산화구리가 환원되고요. 탄소가 산화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탄소는 지금 산소를 얻었기 때문에 산화. 산화구리는 산소를 잃었기 때문에 환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밑에서 보시면 산화구리랑 탄소랑 반응시키는 실험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시험관에 검은색 산화구리와 탄소 가루를 넣고 충분히 가열했더니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면서 시험관 속에 붉은색 물질이 생성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얘들 같은 경우는 지금 탄소 가루랑 반응을 시킬 때 이 붉은색 물질 자체가 구리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구리가 생성된다라는 걸 토대로 해서 이게 붉은색을 띠는구나까지를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얘는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통합과학에 나오니까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CO2 내지는 이산화탄소는 석회수를 뿌옇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반응을 거치면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들식을 다 외우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반응을 보고 어떤 식으로 반응이 일어날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직관적으로 보시면 편하는데 어차피 얘들이 산화환원 반응인데 산화구리가 있는데 이게 산소를 더 얻는 일은 없을 거잖아요. 왜냐면 산화구리가 얻는다면 탄소가 산소를 잃어야 되는데 잃을 산소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화구리에서 지금 산소가 떨어지고
탄소에 붙어서 이산화탄소가 생성된다. 이렇게 그냥 이해만 가볍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뒤에 보면 또 이제 실험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아까 얘기를 했던 게 CuO, 지금 산화구리는 검은색을 띠고요. 그 다음 순수한 구리는 붉은색을 띠어요. 자, 그래서 보면 구리판을 알코올의 겉불꽃 속에 넣었더니 구리판이 검게 변했고요. 나와 같이 검게 변한 구리판을 속불꽃 속에 넣었더니 구리판이 다시 붉게 변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얘는 기억을 해주면 좋은 게 겉불꽃에는 산소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속불꽃에는 산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일산화탄소가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가에서 보면 지금 구리 자체를 산소랑 반응시켰어요. 그럼 얘들은 Cu랑 O랑 1대1로 결합해서 CuO가 형성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화학 계수까지 맞춰주면 2자리로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처음에 시작했던 이 CU 자체는 어떤 색을 띠냐면 붉은색을 띠는 거거든요. 근데 CuO는 검은색을 띠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화학 반응식을 몰라도 아마 여기 실험에서는 붉은색 구리판을 넣고 뺀다면 구리판이 검게 변하겠죠. 그 이유는 산화되어서 산화구리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서는 나와 같이 검게 변한 구리판. 그럼 검게 변한 구리판은 CuO, 산화구리겠죠. 여기에 지금 얘들은 산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 연소에서 발생한 CO랑 반응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아마도 다시 붉게 변한다라는 뜻은 CU 상태로 돌아감과 동시에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한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전자의 이동과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바로 밑에 거 보시면 사실 산화라고 하는 게 산소하에서 나왔긴 한데 이제 산소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장된 개념으로서 전자의 이동이 산화환원 반응에 어떻게 각각 작용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산화 같은 경우는 산소를 얻는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반대로 환원은 산소를 잃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방금 산화환원을 산소 기준으로 반대로 썼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실 것 같으면 산화는 산소를 얻잖아요. 그럼 반대로 이번에 써주세요. 얘는 전자를 잃습니다. 자, 그리고 환원은 산소를 잃잖아요. 그래서 전자를 얻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 파트를 이제 정말 잘 공부하기 위해서는 얘들은 절대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리거나 안 외우시면 그냥 뒤에 스킬 강의도 안 들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걸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들은 헷갈리지 않게끔 그냥 계속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게 왜 그렇냐면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이 산소라는 놈이 전자를 소유하는 힘이 되게 세요. 그러면 산소랑 있었다가 이제 산소가 나가면 얘는 원래 없었던 산소가 원래 빼앗고 있었던 전자를 다시 얻게 되는 거죠. 반대로 산소랑 붙게 된다면 산소 자체가 전자를 소유하는 힘이 되게 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산소랑 붙으면 전자를 잃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아까 산소랑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산소를 얻었어요. 근데 산소는 전자를 뺏는 놈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자를 산소한테 뺏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1단원에서 배웠던 이온을 다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기억을 하나 하면 될게. 자, 이온은 전자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정확하게는 전자를 얻거나 잃어서 이온이 형성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전자 자체가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마이너스만큼의 전하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전자를 얻게 된다면 음이온이 되고요. 잃게 된다면 양이온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럼 여기 반응을 볼게요. 첫 번째, 마그네슘이 마그네슘 2+로 바뀌었어요. 그럼 마그네슘 2+로 바뀐다는 건 얘들은 양이온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양이온이 되었다는 말은 전자를 잃었다라는 뜻이죠. 그럼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산화 반응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즉 마그네슘이 마그네슘 2+로 가는 반응 자체가 산화 반응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반면 이제 구리이온 같은 경우는 구리이온이 구리가 되었대요. 그럼 얘들은 전자를 얻은 거죠. 그래서 플러스 2에서 0으로 돌아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전자를 얻게 되는 반응이고요. 그럼 이 전자를 얻게 되는 반응 자체가 환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리이온에서
구리로 가는 과정은 전자를 얻어서 환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개념 다 외우셨으면 여러분들이 실험에서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때 하나만 별표 치고 갈게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금속 원소가 메인이거든요. 근데 금속 원소가 고체 상태 또는 뭐 금속이다라고 되어 있어. 그럼 얘는 무슨 말이냐면 얘 자체가 그냥 원자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지는 전자를 얻지도 않았고요. 잃지도 않은 상태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 금속 원소가 수용액 상으로 존재를 하잖아요. 그럼 얘는 무조건 이온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금속 원소는 주기율표상에서 어디 쪽에 있었냐면 왼쪽에 있었죠. 그럼 왼쪽에 있는 애들이 18쪽을 모방하고자 한다면 결과적으로 전자를 잃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수용액 상에서는 양이온으로 존재한다라고 외우셔도 되겠죠. 왜냐하면 금속 원소가 음이온을 형성하는 일은 우리가 배우지 않았으니까. 자, 그럼 그 맥락으로 본다면 지금 왼쪽 표에서는 질산은 수용액이 구리와 반응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방금 수용액 자체는 결국에는 얘들이 이온 상태로 존재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밑에 걸 보지 않아도 구리가 금속 상태 내지는 그냥 고체 상태 또는 그냥 원자 상태로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 질산은 수용액은 아마도 질산 이온, 은 이온으로 각각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얘는 익숙해지면 외우시는 게 베스트예요. 자, 은 같은 경우는 Ag 상태입니다. 근데 Ag 플러스 이온을 형성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질산 같은 경우는 지금 NO3 마이너스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질산은에서 질산 같은 경우는 특징이 얘들 같은 경우는 음이온이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산화환원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산화환원 반응에 있어서 중요한 구리와 은 이온을 반응시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시면 무색의 질산은 수용액이 있을 때 구리줄을 넣으면 구리줄 표면에 은이 석출되면서 수용액이 점점 푸른색으로 변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얘들 같은 경우는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까랑 같은 맥락으로 금속은 금속 이온으로 바뀌어요. 내지는 양이온. 그리고 여기 있는 이온 자체는 다시 원자 상태로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수용액이 점점 푸른색으로 바뀌는데 우리가 방금 이 수용액에는 이온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했잖아요. 그럼 지금 얘들 반응을 보면 결과적으로 처음에 이온 상태로 있었던 건 은이온이에요. 근데 얘들이 산화하는 반응을 거치면 남아있는 것이 구리 이온이 되는 거죠. 그 말은 이 푸른색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구리 이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요거 이해하시면 되게 쉬워지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이 반응을 보면 결과적으로 CU에서 CU2+로 된대요. 그럼 양이온이 되는 거고 전자를 잃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자를 잃으면 산화 반응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와 동시에 환원 반응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CU에서 CU2+가 된대요. 그럼 얘는 0에서 플러스 2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도 전자를 2개 잃었겠죠. 근데 AG 플러스에서 AG로 가는 거는 지금 플러스 1에서 0으로 됐기 때문에 전자를 1개 얻는 거거든요. 자, 그럼 얘는 전자를 2개 잃은 애가 있는데 전자를 1개 얻은 애만 있는 거예요. 그럼 2개를 잃었는데 1개를 얻었으면 나머지 하나가 사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맞춰주는 반응을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 뭐 반응에서 개수를 맞춰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개수를 어떻게 맞춰주면 되냐면 결론적으로 잃은 전자수랑 얻은 전자수랑 같게끔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럼 2개를 잃고 1개를 얻었어요. 그러면 1개를 얻은 애가 2개 있다면 2 곱하기 1은 1 곱하기 2 해서 2개가 같다라고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론적으로 첫 번째 지금 고체나 금속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냥 원자인 거예요. 전자를 얻지도 잃지도 않은 상태. 그리고 수용액으로 뭔가 금속 또는 뭐 비금속이 묘사되어 있다면 얘들이 이온 상태고요. 사실 우리가 산화환원에서 궁금한 건 양이온이에요.
왜냐하면 금속 원소가 메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양이온들에 대해서 이 수용액의 색깔 변화가 있으면 아, 이렇게 변할 때 이 이온들 자체가 이런 색깔을 가지겠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뒤로 이제 또 넘어가면 또 나와요. 그래서 보면 황산구리 수용액과 아연의 반응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황산구리 수용액이 있으면 황산이온, 구리이온이라고 나와 있을 건데 그럼 우리는 생각하면 되죠. 아, 아마도 산화환원 반응이면 구리이온이 메인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얘를 아연판을 여기 넣었대요. 근데 아연판을 넣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구리가 석출되고요. 수용액의 푸른색이 점점 엷어진대요. 자, 그럼 원래 푸른색이었다는 말은 이 푸른색이 왜 생겼냐? 바로 CuE+ 자체가 푸른색을 가지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게 엷어지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구리이온이 그냥 구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얘들은 Zn이라는 아연 자체가 이온 상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또 봅시다. 자, 이렇게 보면 구리 이온이 구리가 됐어요. 지금 전자를 어떻게 했을까요? 전자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전자를 잃었죠. 자, 그럼 우리가 전화량을 통해서 몇 개 얻었고 몇 개 잃었는지를 보면 CuE+에서 Cu가 돼요. 플러스 2에서 0으로 바뀌었죠. 두 개를 얻은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아연은 0에서 플러스 2. 두 개를 잃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1대1 대 1대1로 반응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우리는 푸른색이 점점 엷어진다는 말은 아마도 아연이온 자체는 우색을 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밑에 보면 뭐 나트륨과 염소의 반응, 묽은 염산과 아연의 반응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여기 나트륨과 염소에서는 기억해주면 될 게 지금 결과적으로 그냥 Na, 그냥 Cl2를 반응해서 NaCl이 형성됐잖아요. 이 NaCl 자체가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그럼 이온들끼리 결합되어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으니까 얘는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로 나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얘들 같은 경우는 NA에서 Na 플러스가 됐대요. 그럼 원래는 지금 전자를 얻지도 잃지도 않은 상태였는데 Na 플러스가 된다는 거는 전자를 잃게 된다라는 뜻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산화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염소 같은 경우도 지금 얘들이 전자를 얻지도 잃지도 않은 상태였는데 결과적으로 전자를 얻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밑에 보면 묽은 염산과 아연의 반응이 있는데 얘들도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3번 보면 이제 산소가 이동하는 산화환원 반응에서 전자의 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은 쉽죠. 우리가 아까 산소를 얻으면 그 말은 전자를 잃는다라고 얘기했어요. 반대로 생각하시고요. 또 산소를 잃으면 전자를 얻습니다. 또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산소를 얻는 애는 곧 전자를 잃으니까 얘들은 그냥 크게 산화 반응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보면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표시가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산소를 얻거나 전자를 잃는다는 말은 얻었다면 다른 데서 뭔가 받았을 거고요. 전자를 잃게 된다면 그 잃은 전자가 어디론가 가겠죠. 그럼 얘들은 그와 동시에 반대로 환원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산화와 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뒤에 보면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의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얘들은 다 아까 했던 건데 그럼 여러분들이 광합성과 세포호 어떤 건지 배웠으니까 뭐가 산화되고 뭐가 환원되는지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광합성부터 한번 보면 자, 이산화탄소가 지금 C랑 O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얘는 아마도 C에 초점을 맞춰보면 이산화탄소에서 탄소를 가지고 있는 포도당으로 바뀌기까지의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보면 이산화탄소가 산소를 총 6 곱하기 2에서 12개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반응이 바뀌면 6개 가지고 있거든요. 그 말은 산소 개수가 줄어들었죠. 그래서 환원 반응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반대로 물 같은 경우는 원래 산소를 6개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12개가 됐네요. 그래서 산화 반응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세포호흡도 같은 맥락으로 아까 포도당이 6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산화탄소가 되면 산소를 6개 얻은 거죠. 그리고 산소를 총 12개 가졌는데 여기서 6개 가지죠. 그럼 환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연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핵심이 연소 반응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산소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연소 반응은 산소와 반응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도 되겠죠. 자, 그래서 밑에서 보면 석탄의 연소라고 나와 있는데 C랑 O2를 반응시키잖아요. 그럼 탄소가 지금 산소를 얻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산화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따로 나와 있진 않은데 여기서는 그냥 우리가 이 산소 자체가 이산화탄소가 되는 것도 어쨌든 환원 반응이다 라고 얘기를 하긴 해요. 근데 여기서는 더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안 나와져 있는 거고. 자, 그리고 메테인 같은 경우는 얘가 CH4이고요. 도시가스의 주성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들이 산소와 반응을 하면 CO 만나서 CO2, 또 HO 만나서 H2O가 되는데 지금 탄소 기준으로 본다면 결과적으로 메테인이 산소를 얻었죠. 그래서 산화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산소 입장에서는 지금 산소 개수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환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철의 재련인데요. 철의 재련은 두 가지 과정을 거쳐요. 자, 첫 번째, 우리는 용광로에 철광석과 코크스를 함께 넣고 가열을 하는데요. 이때 지금 코크스를 넣어주는 이유는 코크스 자체가 산소랑 반응을 하면 일산화탄소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제 탄소 자체 내지는 코크스가 지금 산소를 얻었기 때문에 이 반응 자체가 산화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산화탄소를 얻었거든요. 얘를 왜 얻었냐면 산화철과 반응시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Fe2O3와 CO를 반응을 시키면 순수한 Fe랑 3개만큼의 CO2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제 철 입장에서 보면 Fe2O3는 원래 산소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서 산소가 나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산소를 잃어서 환원. 그럼 얘는 반대로 산화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철의 부식과 부식 방지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산화철이라는 내용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철 같은 경우는 쉽게 산화철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산화철을 줄이는 방법은 산소랑 반응을 덜 하게끔 하는 거겠죠. 그래서 산소나 수분이랑 접촉하는 것을 막으려면 뭐 페인트를 칠하거나 기름을 칠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얇은 막을 입혀서 얘들이 직접적으로 만나는 걸 없앨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밑에 그 밖에 산화하는 반응이 있는데 얘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고 나중에 학교마다 내신용으로 한번 같이 외워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면 이제 개념 자체는 다 끝나서 일단 개념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